자, 지난 주말에 홍콩에서 식당에서 일어나는 한국 젊은이 한 명이 시위를 했다고 중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홍콩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고요. 주말에만 또 12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유로운 홍콩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서 앞에 이제 방화도 하고 벽돌을 투척하고 중국의 오성홍기를 끌어내려서 바다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이제 과격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 촉발은 상하패 같은 깡패 조직이 동원되어서 시위대 임산부까지도 지금 폭행한 일이 시위대들을 자극을 시킨 부분입니다. 자, 한국은 지금 홍콩 시위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좌파들이 중국 정부를 보고 진압해라 하고 심지어 보수 우파를 하는 사람들도 뭐 저것들끼리 문제니까 알아서 하게 놔둬라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 건전한 보수 인사라면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금 홍콩 시위에 언제 개입하느냐 시간 문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자, 친중파를 지금 결집시켜서 홍콩에서 또 따로 시위를 하게 하고 경찰과 정부를 지지하게 하며 여론 분열을 시키는 의용 시위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의 몽콕이라든지 이런데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 12만까지 늘어난 시위가 어제 오후에는 이제 경찰의 진입선을 갖다가 넘어서서 침사추이로 내려와 가지고 홍콩 섬으로 넘어가는 차량을 막기도 했고 심지어 불도 지르고 벽돌 던지고 싸움이 곳곳에서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은 복장을 한 시위 참가자 4명이 부둣가에 걸려있던 중국 깃발을 끌어내려서 바다에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 자기 국기를 던졌다고 또 아주 그냥 흥분을 하며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홍콩 시위가 폭동이다. 중국과 홍콩의 일이다며 시위대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트럼프가 한국에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미국이나 이런 서방 국가들이 그래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이런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일인데 자유진영의 리더가 홍콩 시민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무부가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것과 상반되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AFP 통신은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기회를 트럼프가 포기했다 하고 중국은 시위 진압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가 1일 인민해방군 투입까지 거론되고 있는 홍콩 시위에 대해 홍콩은 중국의 일부라 이렇게 말하며 홍콩과 중국 사이의 일이라며 홍콩 시위를 중국의 표현대로 폭동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홍콩에 엄청나게 충격을 줬고 지금 시위가 격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독재적인 정권에 대항하는 민주적 시위를 폭동이라고 말한 것은 유례없는 부분입니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가 홍콩 시위의 배후가 미국이라는 중국의 비난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무슨 일이 홍콩에 일어나는 것 같아 장기간 폭동을 겪고 있는데 나는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 스스로 그걸 처리해야 될 거고 조언을 필요하지도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홍콩을 마음대로 진압할 원인을 갖다가 지금 잡은 거죠. 또 이와 반대로 이 에르도안 이것도 독재자죠. 터키 대통령이 쿠르드가 장악한 유프라테스 동쪽 시리아 영토에 군사 작전을 벌이겠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지금 내전을 겪고 있는데 IS는 쫓아냈지만 사우디가 지지하는 수니파 반군과 또 쿠르드 시리아 북부에 사는 이 쿠르드 군이 별도로 지금
싸우고 있었죠. 미국의 지원 아래요. 그 쿠르드 민병대를 YPG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쿠르드 민병대는 유프라테스강 동쪽 지역을 장악하고 한마디로 미국의 후원, 사우디 등의 후원으로 시리아의 정부군과 또 IS와 제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시리아에 들어가 있던 미국의 고문관들을 트럼프가 다 철수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에르도안은 우리가 시리아 쿠르드 영토에 진입하겠다고 미국과 러시아에 통보를 했다. 터키는 이 쿠르드족 민병대를 다 격퇴하고 죽이는 것을 군사작전의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터키 영화들이 IPTV 이런 데 많이 공개되는데 거기서 막 터키 군인들이 영웅으로 나오고 거기 죽이는 사람이 다 쿠르드 민병대들이에요. 그거 보고 좋아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 이 시리아 내전 이후에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쿠르드족이 한 400만 정도, 300만, 400만 사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미국과 함께 IS 격퇴를 했는데 터키는 터키 내에 지금 쿠르드가 한 2,5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터키 동부는 대부분 이 쿠르드족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그들이 쿠르드 노동자당 PKK라는 당을 만들어서 터키와 이렇게 테러도 하고 싸우고 있죠. 그래서 이 시리아의 북부에 있는 YPG도 결국은 이 터키 쿠르드 노동자당과 한 분파다라면서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해왔는데 미국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중간에 완충 지역을 두기로 했는데 그런데 합의가 안 되면 국경을 넘어 유프라테스강 동쪽에서는 터키가 다 점령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터키는 두 차례 벌써 국경을 넘어가지고 쿠르드 민병대의 주요 도시들을 장악한 바가 있지요. 이 또한 미국이 지금 러시아 편을 들어서 시리아 정권을 그냥 유지시켜주고 또 자신들이 부려먹은 쿠르드 민병대를 버리면서 발생을 한 일입니다. 자, 홍콩과 지금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은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다른 나라를 대하는 태도에서 민주주의적인 가치나 그 다음에 자유의 그 가치 그리고 독재에 대한 이 저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어떤 명분도 갖지 못하는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이 텍사스 월패스에서 20명이 사망하는 총기 사고가 있었고 또 이 어제는 오하이오 데이턴에서 10명이 사망하는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월패스의 사건은 히스패닉이 싫다고 총기를 난사를 월마트에서 했고요. 오하이오 주에서는 술집에서 총을 난사한 걸로 나오는데요. 둘 다 아마 미국의 이런 백인 근본주의 강경 우파 세력의 총기 난사, 백인 우월주의 정오 범죄이다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런 총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미국의 총기 협회가 이 공화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고 트럼프도 지지하면서 그런 총기 규제가 실현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민주당 토론회에서 지난 30일요. 가장 많이 검색된 사람이 메리언 월리엄슨이라는 생소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주로 베스트셀러를 쓰는 그 인생 무슨 힐링이라든지 또 인생에 대한 이 컨설팅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미국의 민주당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지지율이 0.3%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차 토론회에서 스타로 떠오른 게 트럼프가 미국 사회의 어둠의 영을 그러니까 이 다크 이 사이킥 포스라고 어두운 영을 끌어냈는데 이를 대처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의료보험 문제를 갖고 매달렸는데
의료보험 정책이 공화당과 맞붙을 큰 이슈라면 공화당은 더 큰 걸 가지고 모든 면에서 우리 입을 막을 거다. 인종차별, 편협성 등이 미국이 취약한 부분이다. 민주당이 이런 미듭잡는 상태로 트럼프가 불러낸 집단적 정오라는 어두운 영의 세력과 대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은 매우 어두운 날을 맞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트럼프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트럼프가 미국 사회를 지금 완전히 갈라치기, 분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백인과 기타 인종에 관한 문제, 이런 미국 사회의 중대한 이런 몇 가지 쟁점을 가지고 전통적인 미국 사회를 뒤집어 엎고 있다. 그래서 제도 집단화한 정오나 백인 우월주의를 이기려면 미국인의 전통적인 도덕적 봉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 지금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 이런 동기부여 강사, 힐링 강사들이 취약한 부분은 뭔가 하면 근본적으로 오늘날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나 다른 인종에 대한 정오,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원인이 뭔가, 또 민주당 안에서 의료보험이나 이런 문제래, 또 학자금 문제 같은 걸 가지고 쟁점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배경은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즉 미국이 채택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미국 사회를 완전히 엄청난 양극화로 파탄을 내버렸다. 그래서 그 파탄난 두 가지 세력, 하나는 공화당 세력, 그리고 하나는 민주당 세력인데, 공화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그 중산층 이하 노동자 계층의 백인 남성 세력들은 그야말로 외부의 이민, 난민, 이런 정치적 올바름 이런 데 대한 분노로 바뀌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쪽에서는 사회주의적 행태로 그것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 20대부터 40대까지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분노가 지금 동시에 공화당과 민주당을 불어닥쳤고, 공화당에서는 그 흐름에 올라탄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고, 민주당은 지금 그 흐름을 갖다가 지난번에 이 힐러리가 억지로 틀어막고 힐러리가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트럼프에게 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 사회를 갖다가 포퓰리즘으로, 좌우 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만드는 양극화, 그리고 일자리가 넘쳐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미국의 지금 일자리들이나 경제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일자리들만 늘어났을 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미국의 정치권이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양극화, 엄청난 규모로 자행되고 있는 양극화, 그리고 중산층 이하 소수의 부유층을 빼고는 중산층 이하가 대부분 가난해져 가는 그런 이 양극화의 시대에서 과연 미국이 어떻게 해야 그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럼 미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정책이 완전히 틀리고 잘못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지금 미국에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아주 잘못되어 가는 것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외면하고요, 이 완전히 파퓰리즘의 아주 나쁜 측면을 올라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민 파퓰리즘 15조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좌우 정치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원인의 바닥이 사실은 서민의 삶이 붕괴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외면한 채 양극단적인 지역 갈등이나 남북 갈등,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추는 것과 유사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홍콩이나 크루드족을 바라보는 관점, 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기 난사 등을 대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 사회에 일어난 현상만을 선동하고 그 현상에 올라탈 뿐이지 그 현상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서는 그걸 미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좌우에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들도 설득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미국의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그들에게 던져줄 이 포퓰리즘, 즉 던져주는 복지, 의료보험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각종 이런 복지만을 무차별하게 던질 뿐이지 오늘날 미국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현상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화제가 되었던 메리언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봉기하라. 그리고 이 트럼프가 어두운 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도 그 어두운 영의 본질이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경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야 될 건데 이 사람은 동기부여 강사처럼 그냥 가상의 문화적 지금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 인종적인 부분을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사회를 잘 모른다. 그리고 외교에 약하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황장수는 전통적이고 아주 옛날 고루한 방식으로 분류하는데 요즘 미국을 문화적으로 분류하는 사람이 있다. 웃기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그 문화의 근원이요. 어디서 온다고 보십니까? 경제적인 토대의 붕괴가 결국은 문화 현상을 만들어서 문화처럼 보일 뿐이지 어떤 사회든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문화로 보이지만 가장 뿌리 깊은 원인은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 즉 분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미국을 망쳐버렸고 그런데 그 원인들은 그걸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쪽으로 쫓아다니니까 미국이 지금 답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